네, 여전히 불확실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여러 변수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경제지표 발표와 함께 또 이번 주에 만길 영향권 안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외국인의 매도도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이런 상황들 다 감안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대내외적인 변수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외국인들은 어제 또 2천억 원 넘게 현물시장에서 매도를 쏟아내고 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만길 영향권에서 좀 벗어나면서 다시 반등을 시도해 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조정이 뭐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9월 들어와서 9월 첫 거래일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 9월 달에 주목해야 될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뭐 FOMC 모두 알고 있는 부분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 그리고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 중국 시장 또다시 이제 3천선을 위협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환율 1,200원 레벨 주요하게 보자라고 그랬는데 어제장에 이제 뭐 1,200원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그리고 변동성 확대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시장 흐름이랑 지속적으로 좀 동조화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증시 뭐 우스갯소리로 10시 반에 개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장에서도 결국에는 중국 증시 장 초반에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국내 증시도 그때까지 이제 좋았었지만 결국에는 하락 반전하면서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끌어내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중국 시장을 보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양시장 모두 저점 찍고 반등을 했을 때 21선 부근들에서 결국엔 저항을 받고 다시 밀려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추세 전환, 좀 상승으로의 모멘텀을 좀 모색하려면 일단은 21선 위쪽으로의 안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박스권 대응이 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 흐름상으로는 뭐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V자로 반등으로 뭐 강하게 돌아서기보다는 다시 한번 저점을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추가 조정이 좀 열려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일 사실 이제 기관 쪽이랑 외국인 쪽 수급이 좀 엇갈렸는데 기관 쪽 매수 물량은 대부분 이제 금융 투자 쪽이었고요. 이 앞전에도 저점 부근에서 연기금 또는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을 때 분명히 반등을 하게 되면 기관 쪽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최근에 이제 뭐 그런 식의 매매가 지속적으로 뭐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금융 투자 쪽에서 어제 들어온 물량들은 오히려 지수 상승 시에는 차익 실현의 압박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21선을 회복하기 이전까지는 반등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에 시장의 강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은 기관입니다. 그래서 네. 기관들의 매수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외국인은 시각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고요. 다만 기관들이 강하게 사주느냐 아니면 기관들이 그저께처럼 파느냐 아니면 어제처럼 사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이 달라질 뿐이죠. 그래서 기관 투자자의 매수 여력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한 시장 전체의 매수 여력은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시장을 좋게 볼 수 있을 만한 이슈는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언급해 주셨던 대로 뭐 동시만기, FOMC에 관련된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관망하고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관망을 보이면서 기간 조정 혹은 가격 조정 가능성을 여전히 두 분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중요한 것이 환율이었습니다. 달러 대비 시대 원화 환율이 1,203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5년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죠. 예. 그로 인해서 수출주도도 다시 급등세를 시원했고 현대차 3인방이 시장 전체를 견인해줬는데요.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환율 레벨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뭐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좀 우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뭐 정말로 펀더멘털이 확실히 좋아지면서 해외 판매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면서 뭐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지금 시장 대비 안정적인 그러니까 방어적인 성격을 오히려
갖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 안정을 지금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시장 안정이 나타나려면 결국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환율 레벨은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자동차주만 움직인다라는 것은 시장 전체를 뭐 이끌어갈 주도주로 부각이 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어적인 전략 또는 이제 대안 투자적인 성격이 좀 더 강하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시장 안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환율 레벨이 내려가면서 자동차주에 대한 강한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자동차주를 뭐 매수를 해서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바라고선 뭐 투자 전략을 짜기보다는 오히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마다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뭐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시각이 여전히 이제 뭐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뭐 자동차주에 강하게 베팅을 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IT 관련 종목들도 뭐 일부 부품주 쪽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큰 의미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뭐 IT 부품주들이 밑에서 뭐 파트론을 기준으로 단기간에 급등하는 흐름들을 뭐 저점에서 매수해서 뭐 수익을 내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될지 이제 뭐 좀 궁금한 부분들인데 사실 물려 있는 부분들이 이제 조금 뭐 올라온다라는 측면이지 거기서 신규로 들어가서 이 부분들에서 뭐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났다라고 이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IT 전반적으로 전방 산업 특히나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기타 이제 가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썩 뭐 나이스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뭐 환율 레벨 이슈로 자동차 부품주들이 좀 움직인 상황에서 뭐 이 앞전에 환율이 움직이면 전차 군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뭐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 IT 부품주 그리고 뭐 IT 관련된 종목들에도 여전히 좀 보수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그 중에서도 좀 관심을 받아볼 만한 것은 LG이노텍은 뭐 그간에 이제 좀 많이 빠졌었던 측면, 다른 IT 부품, 뭐 휴대폰 부품이랑은 좀 다른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은 뭐 LG이노텍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주들과 관련해서는 펀더멘털의 개선이 아닌 환율 플레이로 인해서 단순한 상승이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할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하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 IT와 관련해서는 LG이노텍을 유망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수출주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위원님? 역시 뭐 3분기 실적이 답이 아닐까요? 이들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은 3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과연 좋아지고 있느냐 봐야 되는데 뭐 자동차가 좋아지고 있나요? IT가 좋아지고 있나요? 좋아지는 건 없다라는 거죠. 다만 자동차는 환율 때문에 그동안 억울하게 빠진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뭐 3분기에 정말 좋아져서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에서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한 것은 할인 판매에 대한 그러니까 프로모션 코드를 다른 데가 워낙 강하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도 이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만큼 프로모션을 안 하면 팔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나타라든지 다른 경쟁차, D세그먼트의 가격이 거의 비슷해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판매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 이제 차들이 이 폭스바겐 차와 현대차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할인가를 적용하게 되면 오히려 역전되는 현상까지 발견하게 되니까 그와 관련된 흐름이 반영된 것이지 지금 뭐 회복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자동차 모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경쟁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임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저도 뭐 좋은 의견보다는 반등시 비중 축소 정도 아니면 뭐 사시더라도 지금 사시기보다 오를 때 사시기보단 내릴 때 사시는 게 좀 더 마음 편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반등 시의 비중 축소 의견을 수출주 중심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G2로 인해서도 여전히 변수들이 혼재되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금통위 또 그리고 만기를 앞두고 시장에 불안감이 맴돌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대응을 적극적으로 뭐 해야 될 시기는 아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좀 관망 내지 이제 좀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뭐 이번 주에 목요일 날 이제 동시 만기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금통위가 있는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시장이 이런 뭐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높지만 전반적인 방향성은 FOMC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뭐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뭐 어려운 시장 쪽에서 매수가 조금씩 몰리고 있는
그런 업종 자체가 이제 뭐 컨텐츠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뭐 종목은 CJ ENM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지난 금요일 날 신서유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뭐 모바일 쪽으로 이제 뭐 띄워놓고 그게 이제 상당한 조회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특징적인 부분들은 다른 매체랑 다르게 실질적으로 뭐 간접 광고가 아니라 직접 광고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히려 이제 광고주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매체 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새로운 이제 뭐 미디어 플랫폼으로도 좀 발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뭐 다른 그 기타 업종 대비 최근에 이제 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CJ ENM 정도 같은 경우는 방어주 성격과 성장주 성격을 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FOMC 전까지 보수적인 접근을 그리고 종목으로는 CJ ENM을 꼽아주셨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